아들, 나 너무 외로워. 가끔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안 될까? 어머니,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 집 근처로 이사 온 그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노후의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노후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독립적인 삶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으로 그려보는 노후, 사연 노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78세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집 근처로 이사 온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제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한다며 그들 근처로 이사 오라고 권했습니다. 자주 볼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팔았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모두 정리하고 정든 동네를 떠나 아들 가족이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들을 만나고 아들 며느리와 식사도 함께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점차 아들 가족은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스케줄, 회사 일, 부부만의 시간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은 한 달에 한 번도 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저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족과 가까이 있다는 기대감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도 가정과 일이 있어 매일 찾아뵐 수 없으며 저도 이제 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적으로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삶을 위해 이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외롭지 않기 위해 온 것인데 깊어지는 실망, 점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아들 가족은 여행을 가거나 다른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제가 방문할 때마다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해 가도 어머니, 저희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라는 말로 거절당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려 해도 애들 교육에 안 좋아요. 라며 제지당했습니다. 점점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아들 내외의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자리에는 며느리의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들은 아들 가족과 매우 친밀해 보였고 손주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소외된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연히 들은 손주의 말은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자주 오시는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가끔만 와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모임이 있었고, 저만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온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키웠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저보다 며느리의 가족을 더 가깝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 또한 그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실망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하며 집을 팔고 아들에게 일부 금액을 보태준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투자라고 여기며 제 노후 자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필요해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이미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로 다 썼어요.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되었지만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혼자 쓰러져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아들은 회의 중이라며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잠깐 들러 병원비를 계산하고 바로 떠났습니다. 퇴원 후 아들 부부는 저에게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이 더 안전할 거예요. 그 말의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 제가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오랜 세월 살았던 동네, 함께 차 한 잔 나누던 이웃들, 매주 만나던 친구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낯선 곳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나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밤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조차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더 서글퍼졌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제외하면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약값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도움을 청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토록 자주 보자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는 것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제게 노인복지센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한번 방문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함께하면 힘이 될 거예요. 용기를 내어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 방문한 날, 저는 구석에 앉아 다른 어르신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버림받은 이야기, 기대와 달리 외로움만 깊어진 이야기들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자 씨, 저도 딸 근처로 이사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나왔어요.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 상처만 커지더라고요.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들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런 경험이 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제게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도시락 배달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했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가져다 주는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미소가 양념인가 봐요. 이런 말 한마디가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활기도 돌아왔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과는 멀어질 테지만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날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고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들 집 근처의 빌라에서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서예, 노래교실,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특히 서예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관심 있었지만 미뤄두었던 취미였습니다. 이제야 시작한 서예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순자님 글씨가 참 정갈하네요. 마음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서예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봐 주고 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도시락 배달 일을 하면서 만나는 독거노인분들과의 만남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김 할머니, 오늘도 웃는 얼굴로 와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따뜻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다 씻어 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부자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사 사실을 알렸지만 구체적인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섭섭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사를 하시다니 저희한테 먼저 상의하셨어야죠. 아들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되니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감도 커졌습니다. 가끔 몸이 아플 때면 아들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복지센터 친구들이 서로 돌봐주며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자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제는 제가 그들의 도움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내. 너희 생활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 이전에는 아들의 관심을 원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니 아들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가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는 제가 먼저 약속을 잡고 만남을 제안합니다. 부담 없이 2-3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이제는 무리하게 초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복지센터 친구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한 번은 아들 내외가 휴가를 가게 되어 손주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아하니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동안 손주들과 지내며 아이들이 저를 더 존중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모가 옆에 있어 제 역할이 모호했지만 이제는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도 이렇게 같이 지내요. 할머니랑 있으면 재미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진솔해지고 깊어졌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아들은 아이들이 저와 잘 지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더 활기차 보이세요.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노후의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식이라도 그들은 자신의 삶이 있고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곁에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한 번은 복지센터에서 열린 노인 심리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독립성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이 말이 제 경험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들 곁에 살면서 의존적이었을 때는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독립하고 제 삶을 찾아가자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복지센터의 사례들을 보면서도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거나 너무 가까이 살면서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았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사는 분들이 더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3가지입니다. 첫째, 노후 자금은 절대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본인의 통장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정부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저는 집을 팔고 얻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아들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그것이 제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온전히 제 노후를 위해 썼다면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둘째, 자식 가까이 산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자식과의 만남은 질보다 양입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식과의 만남은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 경우에는 아들 집 근처로 이사했지만 오히려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었고 질도 나빠졌습니다. 지금은 거리가 있어도 만날 때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본인만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세요. 친구, 이웃,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노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복지센터, 경로당, 종교, 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복지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이 되어 주었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노후에는 취미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취미가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서예와 노래를 통해 삶의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순자님,
서의 작품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번 전시회에 출품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예 선생님의 제안으로 지역 노인 작품 전시회에 제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 작품이 전시된 것만으로도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 자존감을 높여주었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거나 책을 읽어드리는 등의 활동은 제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마세요. 경제적 독립,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함께 건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저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로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건강할 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아들 집 근처로 이사했던 저는 가족과 가까이 살면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대와 달리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고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센터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했고 독립적인 삶을 찾아가며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 적절한 거리 유지를 통한 건강한 관계, 그리고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묻어둔 슬픔과 후회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일이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저는 서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붓을 들 것입니다. 내년 제주도 여행을 위해 친구들과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꿈꾸고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노후를 준비 중인 분도, 이미 노후를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노후 자금을 위한 작은 저축, 새로운 취미 시작, 지역 커뮤니티 참여, 또는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저처럼 자식 집 근처로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의 관계는 물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서로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노후를 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관계로, 의존이 아닌 자립으로, 후회가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으로 그려보는 노후, 사연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